2024년 7월 17일 수요일 경제 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의 인재 공급원 역할을 하는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이 미중 기술 전쟁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로버트 얀 스미츠 아인트호벤 공대 총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셰팔리 라즈단 두갈 네덜란드 주재 미국 대사가 왜 그렇게 중국 학생이 많은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동맹국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주요 수출국인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와 국방 등 민감한 기술 분야를 다루는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 학생 참여 금지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아인트호벤 공대 교수를 인용해 최근 일부 중국 학생들이 정부의 제한 조치로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 일본 증시 주가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를 한 기업이 상반기 기준 16년 만에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일본거래소 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전년 대비 4개사가 늘어난 총 60개사로 집계됐다. 신문은 이런 배경에 대해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불안정화된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진행된 게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니케이 지수는 지난 11일 종가 기준 42,426까지 올라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연일 가파르게 올랐던 지수는 현재 41,000선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니케이 지수 최고 기록 경신에는 역시 뜨겁게 달아오른 미국 증시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지원하는 정치 후원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매달 약 4,5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다. 머스크는 미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으나 최근 태도 변화를 보였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피격 직후 주먹을 불끈 쥐고 들어올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한 뒤 미국에 이처럼 강인한 후보가 있었던 것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마지막이었다며 그를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 비교해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다음 뉴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기업 천대지성의 주가가 지난 15일 상승 상한폭까지 급등했다. 천대지성은 항공과 교통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미국 대선 결과와 실적의 연관성이 낮다. 이날 상승은 천대지성의 이름 덕분으로 분석된다. 중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트럼프로 쓴다. 중국의 중화권을 중심으로는 발음이 쉬운 트럼프도 사용한다. 이에 천대지성은 트럼프가 큰 지혜로 이긴다로 읽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베이징 투자은행 샹송 앤 코의 시엔멍 전무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진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즐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가 낙점됐다.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그간 대외 보안을 위해 이들 유망구조의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 해양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 관리해왔다. 이 중 첫 탐사 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이 붙었다. 해수면 수킬로미터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보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1차 탐사 시추는 동해 가스전 개발에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음 뉴스. 영국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페이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현지 시간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금융감독청과 결제 시스템 규제기관은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경쟁 구조, 소비자 보호, 시장 건전성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특히 소비자들이 특정 간편결제 외에 다른 지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 독점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간편결제가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이 금융기관이 적용받는 것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 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빅테크 기업의 조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다음 뉴스. 고급 참치 횟감용 등으로 쓰이는 참다랑어 어획 상한을 내년에 늘리기로 한국, 일본을 비롯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 회원국들이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참다랑어 어획 상한은 30kg 이상 대형어는 종전의 1.5배, 30kg 미만 소형어는 1.1배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WCPFC는 중서부 태평양에서 서식하는 참치 등 어종의 장기적인 보존과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다. 한국과 일본, 미국, 호주 등 26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식 결정은 12월께 열리는 WCPFC 연차회의에서 이뤄진다. 다음 뉴스. 16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 2,84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보다 9.8% 줄어든 수치다.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더욱 좋지 않다. 내년 상반기 16만 82가구, 하반기에는 11만 5,101가구 뿐이다. 내년 말이면 입주 물량이 올 상반기의 60% 수준까지 급감한다는 뜻이다. 주택 공급 절벽 경고 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적은 절반에 그쳤다.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쌍끌이로 오르는 가운데 내년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 급감이 예고돼 정부 차원의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값이 뛰고 이는 집값을 다시 밀어올려 시장이 불안해질 위험이 커진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7월 16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86.1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